조선 업계에 드디어 슈퍼사이클이 왔나요? 엄경아님 포함 전문가들이 외치던 6월이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이 수주는 많은 상황인데 주가는 전혀 안 오르는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죠. 사실 호재 못지않게 악재 또한 겹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3프로TV에 엄경아 위원이 또 나왔고 정말 짜증이 나는 게 엄경아 위원의 추천주인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3호중공업 물적 분할에 대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진행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정영진이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김동완 소장님이 말을 막고 물적 분할 이야기를 대충 넘어갑니다. 혹시 죄송한데 3호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물량 밀어주고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뭐 상장 스케줄이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연초에 어찌 되었건 네. 3호는 상장을 일단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래? 물적 분할이에요 그럼 또 그거? 그런 건가? 그건 사업회사 아닌가? 상장인 거죠. 아, 그래? 분할은 자회사 아니고. 상장이 자회사.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회사 상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조선업에 좀 집중합시다. 지금 3호만 얘기. 아니, 무슨 자기 주식 아니, 사적으로 좀 물어봐. 아니, 아니 댓글만 봐도 투자자들이 물적 분할을 가장 궁금해하는데 올해 3호중공업이 작년 대비 90%를 이미 수주했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걸로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물적 분할하면은 다 날아가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번과 똑같이 김동완님이 물적 분할 관련 설명을 막으셔서 그래서 지금 또 언급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조선주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저는 조선주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주식은 있잖아. 네. 주식은 그건 아직 미학적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아니 그래서 그게 습관돼. 조선 그리고 더 본인 책임에서 사는 거야. 그건 뭐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남들 뭐 다 먹었겠니? 네. 엄경화 위원님 원망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3프로TV에 한국조선해양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현대중공업 지주사도 따로 있고 현대중공업 자회사도 따로 있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한국조선해양이 있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고 현대중공업을 억지로 상장해서 투자금을 땡겨온 건데 결국 인수에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물어본 건데 엄경아의 대답이 엉성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 지주잖아요. 네. 만든 이유가 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조금 시장이랑 공유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네. 공유할 만한 게 있나요? 시장이랑? 주주가치 재고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주가치 재고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은 매수 의견이고 현대중공업은 목표가 하향 조정.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목표 주가는 16만원. 뭔가 좀 이상하죠. 리스크는 숨긴 채 먼저 상장을 해서 돈을 땡겨오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감당은 개미들의 몫인 거죠. 이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대우조선 인수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의 순서인 거지. 투자금은 받아놨는데 인수는 불발된 상황. 결국 개미돈으로 적자폭만 메운 꼴인 거죠. HSD 엔진도 똑같아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고 친환경 듀얼 엔진 기술이 세계 탑 티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확정된 게 아닌데 분위기만 언론사들이 만들어 놓은 뒤에 유상증자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폭락을 했고 슈퍼사이클이 만약 안 오면 손해는 개인들의 몫인 거고 회사는 적자폭을 이런 식으로 만회하는 거고 물론 공시에 투자 용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 말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시설 확장입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도 없으면서 급하게 자금 땡겨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마치 개인들의 돈을 땡기려고 슈퍼사이클 광고한 것 같잖아요. HSD 엔진의 경우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이 연속돼서 있었고 상당히 최근인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죠. 슈퍼사이클 분위기도 조성됐겠다. 시총 4천억 원짜리 회사가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현재 수주 상황이 좋기는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발 공급 계약이 딱 봐도 많아요. 수주 공시만 봐도 슈퍼사이클의 분위기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슈퍼사이클이 반드시 올 건지 혹은 왜 오기 힘든지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테마의 호재를 보면 컨테이너선, 운임급 등으로 선주들의 투자 역량이 좋아졌다. 세계 LNG 운반선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 규제 대응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조선 교체 사이클이 임박했다. 덧붙여서 폐선 연령이 25년이라고 하니까 2000년대 전후로 건조된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임박한 거죠.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사건이 호재로 작용될 것.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기가 불안하니까 배로 수입할 거라 이거죠. 중국의 LNG선은 신뢰를 잃었다. 한국의 조선 수주 1위 탈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죠. 중국의 지역 봉쇄로 조선소마저 셧다운된 상황으로 수주 물량들이 국내 조선사에 더욱 몰릴 거라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선가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슈퍼사이클이 온다의 반대급부로 조선업의 리스크, 즉 불편할 진실을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부족한 인력입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 감축, 회사의 방만한 경영, 직원보단 채권자에게 치우친 권력, 이익구조 등등의 이유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강도 높은 업무 때문에 신규 엔지니어들의 유입이 안 되고 결국 인건비를 올려야 할 텐데 인건비 상승은 실적을 하락시키겠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인력입니다. 숙련공의 연령은 높아지고 신규 유입은 없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후판 가격의 정상화. 인력 부족만큼이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 그냥 적자를 감내하면서 공급을 해주었고 선주들이 값싼 중국 후판은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 거나 한국산만 써야 되는데 후판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다. 세 번째는 수주 잔고가 계속 축적될 수가 있는가. 2026년부터 수주가 들어오는 게 관건인데 과거 2007년대 조선업 호황기에는 90%가 마진이 높은 해양 플랜트였고 이번에도 역시 해양 플랜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다. 호재와 그에 못지않은 리스크 덕분에 투자 심리는 꺾인 상황이고 막연하게 보면 당연히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숫자로 보면 명료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큰 기대를 모았던 조선 3사 성적표는 애석하게도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영업손실 1조 원, 2분기도 불안하다. 잭팟, 수주 독식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실제 상황이죠.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손실은 9,614억 원. 그 중에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손실 4,701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인 2,129억 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한국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후판 가격 때문이죠. 선박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한 희망을 찾기는 힘들다. 이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계약금을 떼이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10월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척에 대해 러시아 선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18일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이 파기된 선박 대금 규모는 약 3,300억 원 수준. 오해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쟁이 조선주의 호재로만 작용할 것인가. 러시아도 한국 조선사의 고객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객입니다. 숫자로 보면 러시아 전쟁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죠. 러시아가 유럽의 LNG 공급을 중단하는 게 우회적으로 LNG선 발주로 이어진다는 희망사항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러시아라는 대고객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 진행이 안 되는 손해는 현실이고 즉각적인 손해입니다. 빅3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2020년 말 이후 러시아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총 7척을 수주한 바 있다.
LNG선 한 척의 가격이 2,400억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총 규모는 1조 7천억 원 정도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쉐빙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총 계약 금액은 43억 달러. 이들 기업의 계약 금액을 모두 합하면 7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아직 자금 거래망이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출 기업들은 대금 결제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지뢰들은 주식 투자 여정에 있어서 당연히 동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사들이 투자를 미리 땡겨받아서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